안녕하세요.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다사식영입니다. 마늘 다, 선비사, 이식, 편안할 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자를 번역하면은 많은 선비들이 있어 이리도 혹은 참으로 편안했다입니다. 앞선 사자에서 언급한 이 주네들을 다시 선비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선비는 우리가 아는 조선시대 선비와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한자에서 선비사는 하급 관리가 허리춤에 차던 칼에서 기원한 자이기 때문에 벼슬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사식령은 이윤, 태공망, 부열, 관중 등 이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벼슬을 맡아 왕을 보좌해 나라가 참으로 편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사식령은 시경 대하 문왕편에 나오는 제제다사 문왕 이령을 압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는 돕다, 건너게 하다, 성취하다 등의 의미가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제는 또한 많다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제제라고 하면 매우 많다입니다. 이 서의자는 도국격입니다. 이 수많은 선비들이 있어 문왕이 이들로 하여금 이 천하를 안녕케 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식은 이것이란 그런 시의 의미도 있고 이 참으로라는 이 실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사자에서는 이 두 가지 뜻이 모두 다 통하긴 하지만 참으로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앞선 사자 준의 밀물, 다사식령이 비슷한 구조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선 사자에서 조선조 세종 곁에는 황이라는 걸출한 재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고려 황건기인 11대 문종 때에는 이 채충이라는 걸출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문종은 채충에게 명하여 율령, 서산 등을 정리하게 하였으며 국방과 외교에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또한 빈민 구율에도 치적을 쌓고 불교, 유교, 미술, 공예 등 문화 전반을 꽃피우게 한 왕이 이 문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많은 법제를 신설하고 개선했는데 이 채충의 이 보좌가 컸습니다. 채충은 한때 도병마사로 북방에 나간 적이 있는데 이때 문종에게 아뢰어 여진족 포로를 석방하게 합니다. 채충은 무력으로 다스리는 것은 오히려 반감을 키울 뿐 차라리 풀어주어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편이 적을 만들지 않는 길이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종도 세종과 마찬가지로 이 채충이 1원이 넘도록 이 재상 자리에 올려두고 퇴직을 만료하였습니다. 연로한 채충에게 방석과 지팡이를 주고 국사에 참여케 했으며 물러난 후에도 이 중요한 국사는 반드시 신하를 채충에게 보내 문의했다고 합니다. 채충이 퇴직한 이유는 마지막 소망인 후진을 양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도나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이를 제대로 운용할 인재가 있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법입니다. 국립교육기관인 국자감은 그 당시 유명무실했기에 채충은 자신이 직접 인재를 육성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채충은 학업 단계별로 총 9개의 서재로 이루어진 사립학교인 구제학당을 세워 고려에 유학 열풍을 일으킵니다. 채충은 그의 행적이 고대 중국 공자에 비견된다 해서 해동공자라는 별칭이 그때 붙게 됩니다. 그 후 구제학당 출신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에 나간 이가 많아지면서 다른 사설 학교들이 생겨나 고려에서는 이 12사학에 의한 사학 열풍이 불게 됩니다. 혹자는 지금의 기준에 빗대어서 이 채충의 사학이 파벌을 조성하고 사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벼슬길을 막았다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대 국자감이 유명무실하고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전혀 없던 시대에
나라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므로써 고려가 오래도록 융성하는 데 기여한 점은 매우 칭송받아 마땅해 보입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늘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늘다는 각 글자를 보면은 이 고기육이 두 개 겹쳐진 형태입니다. 가끔 초승달을 그린 전역석과 유사해서 이 둘은 헷갈리기도 합니다. 마늘다는 고기가 푸짐하게 쌓여있는 모습에서 많다, 풍부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밖에도 이 많은 것은 좋다, 아름답다, 두텁다, 늘어나다, 겹치다 등의 뜻도 있습니다. 사실 마늘다는 제가 옛날에 옹길이를 설명하면서 한번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옹길이는 이 벼의 어린 모를 묶은 이 못단을 그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양식 모판에 모를 키우지만 예전에는 모짜리에 키워서 이 못단을 논에 옮겨 심었습니다. 마늘다의 형태가 이 못단을 닮은 데서 벼자와 결합하여 소전에서는 이 옹길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옹길이는 그 처음 뜻은 모를 옮겨 심다 였습니다. 다음 자는 선비사입니다. 선비사의 각골 자형은 사실 오늘날 자형과 일치합니다. 이 자는 임금왕의 각골자와도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상단에 관이 있냐 없냐 차이뿐입니다. 건문으로 가면은 이 형태가 마치 이 마제 돌칼과 매우 닮게 그려집니다. 실제 이 산은 하위 관료가 허리에 차던 무기에서 기원했다는 설이 있는데 매우 그럴듯합니다. 건문에서 선비사는 이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이 각골 자형을 닮은 형태입니다. 사는 왕을 대신하여 백성을 관리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 임금 왕에서 이 관이 없는 이 형태로서 이 임금사 선비사를 나타내어 관료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두 번째 형태는 이 기존 선비사의 구조를 취하지만은 이 마제 돌칼을 꼭 닮아 이 아래 이 손잡이 부분이 좁고 위쪽은 이 길게 올라선 형태입니다. 관리가 지닌 칼로서 이 관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자형도 기존 선비사의 구조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 바닥이 도끼 날처럼 두툼하게 표시된 것입니다. 이 도끼는 허리춤에 차는 도끼를 나타낸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나 소전을 오면서 다시 이 처음 각골 자형 형태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선비사는 이 처음에는 이 무기를 지니고 있는 관리, 군사 등을 의미했으나 점차 세월이 지나 학문을 익힌 사람들이 이 관리로 동용되기 시작하면서 학문을 익힌 사람을 뜻하게 됩니다. 선비사와 관련된 자료는 여기 승길사가 있습니다. 승길사의 건문 형태는 여기 선비사와 사람인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건문에서는 이 사람인이 우측에 있지만은 소전을 오면서 이 좌측 변에 사람인이 배치됩니다. 건문 자형은 권력을 의미하는 이 무기를 가진 사람이란 의미로 벼슬을 하는 사람, 임금을 섬기는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이 선비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벼슬 자리, 관직의 의미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 건문에서는요. 그래서 선비사는 처음에는 이 관리, 벼슬아치 혹은 관직, 명, 계급, 직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대로 오면서 점차 유교의 영향으로 학문에 정진하는 사람을 뜻하게 됩니다. 다음 자는 이식입니다. 이 자는 진명과 여기 오를시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를시를 보면은 위에 날일자와 발을정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발을정은 여러 번 설명이 있었습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나무 말뚝을 뜻하는 이 모정자와 발리자의 합자입니다. 이는 말뚝을 발로 밟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뚝은 이 정으로 밟지 않으면 땅에 박히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가 바르다, 올바르다, 바로잡다, 노역, 부역, 네모, 가운데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오를 시는 각골자를 보면은 이 발을정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이 날일자, 이것도 날일자인데요. 날일자 아래에 이 왼발, 오른발 한 상 있는 형태입니다. 이는 밝은 태양을 향해 서 있는 사람을 나타낸 것입니다. 밝은 해를 마주한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 숨기지 않는다, 떳떳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건문에서는 양발은 이 발짓자 하나로 줄어들고 대신 해를 가리고 있는 이 손이 추가됩니다. 오른손을 뜻하는 여기 또우자 또는 이 오른손을 뜻하는 이 腾가루알이 이 해 바로 아래 있어서 이 해를 가리고 있습니다. 이는 눈이 부셔 손으로 해를 가리는 모습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후기 건문으로 오면은 이 해를 가린 손과 발짓자가 합쳐져서 이 발을정자로 변형이 됩니다. 이 거짓이 없다는 이 시자와 이 올바르다는 이 발을정자가 그 의미가 일맥상통하여 이 밝은 해와 발을정으로 자행이 수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거짓이 없이 올바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발을정의 의미가 더해져 바로잡다, 다스리다는 뜻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한편 건문에서는 이 자형의 형태가 마치 이 손에 뭔가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어서 이 손에 든 이것이란 그런 의미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자는 오를시로도 불리우지만 이시, 즉 이 손에 든 이시라는 그런 의미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하면은 이 식은 올바르다는 이 시와 진면자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진면은 거처, 자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올바르다 또는 이 자리가 밝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식은 그 의미가 참으로, 진실로 라는 뜻이 있고 자리라는 의미에서 두다, 놓아두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또한 이 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란 그런 오를 시에서 나온 의미로도 쓰이고 있는 자가 이식자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편안할 영이 되겠습니다. 이 영은 진면자, 마음심, 그런명, 고물의 정의 합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구성이 여기 진면 그리고 그런명 혹은 이 아래에 이 볼시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은 이 고물의 정은 원래 이 모정자에서 나온 자로서 각골 형태는 말뚝을 위에서 내려다본 이 네모 혹은 동그라미 형상이고 건문은 이 검은 원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 장은 이 각골자형은 이 볼시가 되겠습니다. 볼시의 이 각골자형은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그린 자형입니다. 신에게 기륭을 묻고 그 답을 얻는 자리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륭을 보여주다는 그런 해석에서 이 자는 볼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자는 이 볼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볼시는 이 자형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내려오는 왔기 때문에 소전에서는 마치 이 자가 고물의 정처럼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명은 이 각골자를 보면은 이 다리가 긴 그릇입니다. 다리가 긴 것은 제사용 그릇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단순히 이 그릇이란 그런 뜻으로 쓰이게 되면서 오늘날 이 자형은 좀 납작해졌습니다. 따라서 이 영의 각골 형태는 이 집안의 제기를 이 제단 위에 올려두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그린 것입니다. 이는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며 조상신께 제를 올리는 것일 수도 있고, 이 집이 사당이라면 부족의 안녕을 기원하며 수호신에게 제를 올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건문에서는 다시 이 마음심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 안녕을 기원하는 그 마음을 확실히 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영은 그 의미가 편안하다, 편안히 하다, 그리고 편안한지 여쭈다, 즉 무난들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특이하게 이 자는 친정에 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는 일부 건문 자형을 보면은 이 안에 이 여인 여자가 이렇게 들어간 편안할 영이 만들어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여인이 이 친정집에 있어 편안하다라고 그린 것입니다. 한번 멀리 시집가면 친정에 거의 가지 못했던 이 옛날 여인들의 안타까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추가로 이 영은 차라리, 어찌, 그런 뜻이 있는데, 이는 이 편할 영이 원래 가진 의미가 아니고 이 차라리 영이라는 이 자가 있습니다. 이 차라리 영하고 이 편안할 영자가 겉보기에 매우 유사하게 닮아 있어서 혼동되어서 추가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차라리 영을 잠깐 보시면은 얼마 전 제가 빽빽할 밀을 설명하면서 나온 여기 잠잠할 밀, 그리고 이 두 번이라는 의미의 이 두제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잠잠할 밀이 물독에 물이 가득 차인 것을 의미하므로 이미 차 있음에도 이 한 번 더 다시 채운다는 그런 차라리 라는 그런 의미와 이미 차 있는데 어찌 한 번 더 채우냐는 그런 의미의 그 어찌라는 그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차라리 영 또는 어찌 영으로 불리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은 이 자형이 매우 복잡하므로 이 진면자와 고물의 정으로 구성된 이 떨저자를 편안할 영의 이 간자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 자는 볼시에서 나왔지만 이 자는 사실은 모정자에서 나온 자가 실제 진짜 고물의 정이 맞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정은 영역 표시를 하는 말뚝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진면자와 합쳐져서 이 집둘레의 경계를 의미하는 경계를 친 것으로 해석해서 이 자는 뜰저로 불리는 자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자체로는 편안할 영이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다사식명, 즉 수많은 선비들이 있어 이 천하를 참으로 안녕케 했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비는 한자로는 이 선비사로 표현됩니다. 그렇지만 어원적으로 선비는 우리말 선배, 즉 어질고 지식 있는 사람에서 왔다고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선비는 학식을 갖추고 상강오륜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나라가 국난을 당하면 초야에 묻혀있던 숨어서 학문에 정진하던 선비들이 들고 일어난 경우가 그러합니다. 한자에서 이 사는 벼슬 하다는 뜻인 이 성길사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는 벼슬자리를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상나라에서는 관직 명칭으로 사가 있었고 주나라에서는 봉건사의 신분계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즉 왕, 제후, 대부, 사,
서인 이 5등급으로 된 계급에서 사는 가장 하위 관직 계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는 춘추 전국시대에 유교 사상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공자 등에 의해 관직이 아닌 유교 이념을 수용하는 인격체로 이 사가 쓰이기 시작합니다. 공자는 자신의 행동에 염치가 있으면 외국의 사신으로 나가서 임금의 명령을 욕되지 않게 하지 않으면 선비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유교적 그런 이념을 갖춘 벼슬아치를 말했습니다. 정자는 선비는 마땅히 마음이 넓고 뜻이 굳이어야 하니 그 책임은 무겁고 갈 길이 멀다. 인으로 자기 책무로 삼으니 어찌 무겁지 않으며 죽은 뒤에야 그 책무가 끝나니 또한 멀지 않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정자는 확실히 유교 이념을 실천하는 이 학자의 의미에서 이 사를 말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